Manners make it dogs. 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스맨입니다. 오늘은 댓글로도 많이 요청해 주시고 저도 언젠가는 한번 다뤄야겠다고 생각한 정보인데요. 바로 대형견이 먹는 라지 브리드 사료 특집입니다. 대형견 중 특히 퍼피는 이렇게 라지 브리드 퍼피, 막시 퍼피 등 특정 브랜드마다 대형견 전용 퍼피 사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 저에게 대형견은 꼭 대형견 퍼피 사료를 먹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제 대형견 아이를 가족으로 입양을 하시거나 이미 데리고 오신 분은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우선 대형견의 정의부터 알아야겠죠. 이 아메리칸 캔넬 클럽의 정의에 따르면 대형견은 성견이 되었을 때 최소 55파운드 이상, 즉 약 25kg 이상 자라는 개체를 대형견이라 부른다 합니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리트리버 종류, 그레이트데인, 벅서, 아키타 등 상당히 큰 체구를 가진 아이를 대형견이라 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하지만 어릴 때부터 조금 특별한 사료를 먹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우선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대형견의 성장 속도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 큰 아이들은 보통 소형견 혹은 중형견과 성장 속도 자체가 달라요. 보통 소형견은 9개월 안에 90% 정도 자라고 그 다음 3개월에 천천히 다 자라 12개월, 즉 1년 정도면 성체가 됩니다. 중형견도 종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소형견하고 비슷해요. 하지만 우리 대형견, 큰 아이들은 좀 다릅니다. 대형견도 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소 15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아주 천천히 자라요. 아주 천천히 자란다는 건 몸 크기가 쑥쑥 막 커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대형견 친구들은 워낙 덩치가 커서 빠르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성체에 도달하는 속도만 보면 정말 천천히 15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자란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소형견, 중형견과 즉 대형견의 성장 속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성장 속도의 차이가 정말 크게 작용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형견과 함께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 많이 들은 적 있으실 겁니다. 대형견은 나이가 들면 관절에 약해지기 쉬워서 관절 영양제를 꼭 챙겨준다. 정기적으로 관절 관련된 운동을 한다. 등등 이 관절 관련된 말을 한 번쯤 꼭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형견은 어쩔 수 없이 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발달 정형외과 질환, 즉 DOD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여기서 DOD를 뜻하는 질병은 대형견 보호자님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비대성 골이형양증, 골연골증, 고관절 이형성증, 팔꿈치 이형성증 등이 있는데요. 다들 좀 끔찍한 관절 질환이죠. 그런데 이 관절 질환이 바로 퍼피 때 우리 가장 어릴 때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에 따라 앞으로 성체가 되었을 때 관절 건강이 많이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대형견 전용 사료, 즉 라지 브리드 푸드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아까 대형견은 상당히 천천히 자란다 했죠. 최대 18개월까지 천천히 자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12개월 동안 급속하게 성장하는 소형견에게 딱 맞는 칼로리가 높고 칼슘과 인이 높은 사료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살이 더 빨리 붙을 거겠죠. 그런데 살은 붙는데 뼈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대형견이 소형견 전용 사료를 먹게 되면 골격은 정말 천천히 성장하는데 이 근육과 살은 빨리 붙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성장하는 골격과 관절에 악 영향을 주고 그냥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잠재적으로 성견이 되었을 때 이 관절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견 퍼피 전용 라지 브리드 사료는 보통 지방 함량이 낮고 칼슘과 인이 적으면서 그 비율도 1대1에 가깝고 비타민 D의 양도 상대적으로 더 적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이 높은 수준의 칼슘과 인이 DOD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대형견 퍼피는 자율급식을 하면 좋지 않고 항상 제한급식하면서 급여량을 조절하면서 성장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견이 되었을 때, 즉 어덜트가 되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나 라지 브리드 어덜트 혹은 막시 어덜트를 급여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성장한 대형견은 아무리 퍼피 때 관리를 잘 했다 하더라도
몸체의 순수 무게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관련 질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그리고 투개 유전병으로 이 심장 질환, 즉 DCM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대형견 아이들은 더 까다롭게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대형견, 이 어덜트 아이는 두 가지를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비만이고 두 번째가 복부에 있는 고창증입니다. 첫째, 비만은 당연히 모든 아이에게 좋지는 않지만 대형견이 비만이 되면 당연히 무게가 더 무거워지니까 관절에 더 큰 무리를 줘서 아까 말한 DOD 질환을 더 빠르게 유발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만은 당연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둘째, 이 복부성 고창증, 이거를 GDV라 부르는데요. 이거는 가스가 차서 위가 팽창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고창증이 대형견에게 더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주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거나 음식을 정말 급하게 먹었을 때 이 고창증 증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대형견은 고단백, 중지방, 중에서 낮은 탄수화물 레시피가 상당히 좋고 급하게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형견 아이에게 이 큰 입의 사이즈에 맞는 키벌, 즉 라지 브리드를 급여하는 게 좋다는 거죠. 또한 이 심장질환, 즉 DCM이 유전적으로 있는 아이가 대형견 중에는 많기 때문에 타우린 보충제도 꼭 챙겨주시면 장기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대형견 퍼피는 꼭 라지브리드 퍼피 사료를 챙겨 먹어야 나중에 관절 질환으로 고생할 확률이 낮아지고 성견이 되었을 때도 가급적 라지브리드 사료를 먹으면서 다른 질환도 관리해줘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아메리칸 캔넬 클럽의 정보를 참고하며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했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대형견과 제대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지는 않습니다. 큰 마당도 필요하고 충분한 야외 활동과 경제적인 여유까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지 북미나 유럽 대비 대형견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딱 데리고 왔을 때 뭔가 필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인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뭐 찾아보시면 네이버 카페 대형견 전용도 있어요. 그래서 초보 우리 견주님은 꼭 가입해서 필요한 정보 얻고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이야 오래오래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 보낼 수 있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거나 틀린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저는 언제나 열려있고 오늘 전달해드린 제 사견은 어디까지나 사견일 뿐 모든 선택은 보호자님 몫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의 개스맨이었습니다. 우리 반쪽의 여러분들 언제나 감사합니다.